네, 이번 시간은요, 챕터 2 CS 전략론과 관련한 우리 학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CS 전략론을 보면요, 총 3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서비스 분야이고요. 두 번째로는 CS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주 사이좋게 50%의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CS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CS 활용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15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크게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서비스 기법, 서비스 차별화,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와 관련된 사례,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CS 활용과 관련된 부분은 CS 평가 조사, 그리고 CS 컨설팅, CS 혁신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봤을 때도 뭔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습니다. 보통 전반적인 이제 개론과 비슷하게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용어 등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철저한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개념들, 각각의 개념들이 혼용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해와 동시에 뭐가 필요하다? 꾸준한 학습, 그리고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내용, 서비스 기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늘 그렇듯이 출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키워드 중심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핵심 출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한다면 서비스 청사진인데요. 서비스 청사진의 내용은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모니터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각각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하셔야 되시고요. 또 있죠. MOT 사이클. 들어보셨죠? 그죠? MOT 사이클 차트와 관련해서 다양한 법칙, 그리고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도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과 관련된 내용은요. 개념부터 해서 구성 요소,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 청사진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바로 린 쇼스텍에 의해서 만들었다. 학자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누구? 린 쇼스텍의 서비스 청사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서비스 청사진이 만들어졌냐? why 중요하잖아요. 왜 만들어졌냐? 서비스 설계를 철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다? 서비스를 생산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고객한테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각각의 요소들과 프로세스를 이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청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블루프린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각각의 요소들의 절차들을 어떻게 했다? 한 장의 도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 뭐다?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청사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의 프로세스 나오죠? 핵심적인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뭐예요? 잘 보기 쉽게 뭘로? 사진으로,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서비스 청사진이다라는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서비스 프로세스와 구성 요소를 나열했기 때문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각각의 단계, 그리고 뭐예요? 누가 등장해요?
그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직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누구? 고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뭐예요?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도표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뭘로? 블루프린트, 청사진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놨다. 각각의 이해 관계를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고객의 동선 자체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직원과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를 하나의 표로 나타내 준 거기 때문에 동선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요소가, 어떤 프로세스가 실패할 확률이 높을 것인가, 각각의 요소의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패 가능성을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한다? 서비스를 좋게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객과 직원이 등장하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 그리고 서비스의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 등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 실패 가능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상품 개발의 설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시켜서 또 다시 한 번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재설계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구체적이며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서비스 청사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장기적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사업의 기회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평가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할 수 있고 품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그 특징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위험들이 있을까? 이 위험 요소와 관련된 부분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린 슈스텍은 이 서비스 설계를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다.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각 요소들과 관련해서 오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나친 단순화. 그리고 또 뭐예요? 불완전성. 완전하지 않게 표현되는 거. 그죠?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그림, 도표로 나타내 주게 된다면 완전하게 표현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서로 오해가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관성. 그죠? 객관적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주관적인 시각에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비스 설계할 때 위험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잘못되게 해석을 해. 우리 사람마다 다 다른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 자체도 다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대상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라고 해석하듯이 서비스 설계도 마찬가지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